안녕하십니까? 지혜의 숲을 거니는 시간입니다.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는 아직 채 피어나지 못한 거대한 잠재력이라는 씨앗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현실의 벽에 부딪히고 반복되는 일상에 지쳐 그 씨앗의 존재를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 잠들어 있던 그 거인을 깨우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라며 이 긍정의 에너지를 주변에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 여정에 동참해주세요. 당신의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느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 충분하다고, 더 이상은 못 참겠다고 말입니다. 평범함에 안주하는 삶, 그저 그런 괜찮은 삶에 저는 진절머리가 났습니다. 최고의 자동차를 파는 매장에 가서 가장 좋은 차를 사고 싶었고 가장 멋진 동네로 이사하고 싶었습니다. 비행기 1등석에 앉아 하와이로, 호주로 떠나고 싶었습니다. 저는 마침내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은 안 된다. 이제부터가 진짜 쇼타임이다. 진짜 나 자신아, 이제 일어설 시간이라고 말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분들은 자신의 잠재력에 한참 못 미치는 삶을 살고 있을 겁니다. 당신 안에는 120%의 힘이 있는데도 고작 60%만 쓰면서 말이죠. 왜일까요? 단 한 번도 진짜 결심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미 충분한 재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단계로 가기 위해 포기해야 할 것들을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잠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당신이 어떤 분야에 있든 상관없습니다. 운동선수든 사업가든 혹은 역기를 드는 사람이든 당신이 일단 마음먹고 무언가를 하기 시작하면 세상 그 누구도 당신처럼 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장합니다. 문제는 당신이 좀처럼 그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잠을 너무 사랑합니다. 당신을 무너뜨리는 술이나 다른 나쁜 습관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당신의 꿈보다, 당신의 목표보다, 심지어 당신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무언가가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의 목표에 단 2가지의 이유만 있다면 그 목표가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습니까?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50가지의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얼마 전 한 인터뷰에서 누군가 제게 이런 어리석은 질문을 했습니다. 의욕이 생기지 않는 날에는 어떻게 하시나요? 저는 되물었습니다. 질문을 다시 한번 해주시겠어요? 그러니까 정말 아무것도 하기 싫은 날에는 어떻게 극복하시냐는 겁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죠. 저는 이제 그런 단계를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저는 매일 의욕이 넘칩니다. 매일같이 맛있는 음식을 먹고 싶고 매일같이 제 아내에게 최고의 삶을 선물하고 싶습니다. 매일 멋진 차를 몰고 매일 1등석을 타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단 하루도 빠짐없이 저는 100%를 쏟아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을 느낍니다. 누군가 제게 물었습니다. 어제 120%를 쏟아냈는데 내일은 어떡할 건가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글쎄요, 아마 140%를 쏟아내겠죠. 저에게는 의욕 없는 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고요? 저 자신이 저를 믿고 있고 제 아내가 저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는 낭비할 시간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50%, 70% 그런 건 이제 끝입니다. 저는 제 존재 전체를 제가 가고자 하는 길에 바쳐야만 합니다. 그 길을 숨쉬고, 먹고,
마시며 잠들어야 합니다. 당신이 그 경지에 이르기 전까지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그곳에 도달하기만 한다면 저는 장담컨대 세상은 당신의 것이 될 겁니다. 그러니 치열하게 노력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질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 저보다 훨씬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학점 4, 0을 받고 명문 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재들이었죠. 하지만 그들 대부분은 지금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당신이 어디 출신인지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의 심장, 당신의 열정입니다. 똑똑한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 옵니다. 뜨거운 심장이 필요합니다. 성공하기 전까지는 잠들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 무언가 일어나기만을 기다립니다. 이제 당신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우리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전혀 모르는 채로 사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이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돈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며 인생을 보내고 싶으신가요? 놀랍게도 우리의 교육 시스템 속에서 자라난 수많은 학생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화가가 되고 싶어요. 시인이나 작가가 되고 싶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다시피 그런 일로는 돈을 벌 수 없잖아요. 또 다른 사람은 말합니다. 저는 야외에서 말을 타며 자유롭게 살고 싶어요. 저는 말합니다. 그렇다면 승마학교에서 교관이 되는 건 어때요? 한번 끝까지 가봅시다. 당신이 정말로 원하는 게 무엇입니까? 마침내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을 때 저는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 일을 하세요. 그리고 돈은 잊어버리세요. 만약 당신이 돈을 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완벽하게 낭비하게 될 겁니다. 당신은 살아남기 위해, 즉 좋아하지 않는 일을 계속하기 위해 당신이 좋아하지 않는 일들을 하며 인생을 보내게 될 겁니다. 이것이야말로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끔찍하게 비참한 방식으로 길게 사는 것보다 당신이 좋아하는 일로 가득 찬 짧은 인생을 사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결국 당신이 하는 일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상관없이 당신은 결국 그 분야의 대가가 될 수 있습니다. 무언가의 대가가 되는 유일한 방법은 그 일과 진정으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신은 어떤 일이든 해내고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것에는 관심을 갖는 누군가가 있기 마련입니다. 당신이 흥미를 느끼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다른 사람들도 흥미를 느낄 것입니다. 당신의 꿈에서 깨어나 그 꿈을 현실로 만드십시오. 당신 안에 있는 목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일어나십시오. 그것이 당신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이라면 당신은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모두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꿈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쏟고 있습니까? 그 꿈을 얼마나 멀리 밀어붙이고 있습니까? 꿈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언제쯤 깨달으실 겁니까? 당신에게는 스스로 일어서서 자신을 믿고 그 꿈을 현실로 만들 능력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제가 왜 이 일을 하는지, 왜 이렇게 열정적으로 하는지 아십니까? 저의 할아버지는 고등학교 중퇴자였고 저의 아버지도 고등학교 중퇴자였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고등학교를 중퇴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실패의 고리를 끊어낼 것입니다. 저는 제 아들이 제가 겪었던 고통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합니다.
어린 시절 미식축구 경기장에 갔을 때 제 곁에는 아버지가 없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아이에게는 절대로 이런 경험을 하게 하지 않겠다고. 저는 제 딸이 하버드에 가겠다고 말했기 때문에 이 일을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여러분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이 자리를 불태울 것입니다. 제게 주어진 이 기회를 놓칠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을 것입니다. 당신의 왜는 무엇입니까? 당신은 왜 아침에 눈을 뜹니까? 왜 그 유니폼을 입고 왜 훈련장으로 나갑니까? 그 왜를 찾으십시오. 당신이 숨을 쉬고 싶어 하는 것만큼이나 간절하게 성공을 원할 때 그때 당신은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모든 것을 바쳐야 합니다. 더 이상의 TV 시청도, 파티도, 노는 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성적이 좋지 않다면 당신이 해야 할 일은 공부뿐입니다. 전화기를 내려놓으세요. 미안하지만 올해 말까지는 연락이 안 될 거야. 내년 1월 1일에 다시 전화해줘. 난 이제 바빠질 거니까. 더 이상 고등학교 중퇴자처럼 살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길거리에서 잠들지 마십시오. 당신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거리를 헤매지 말고 당신의 가능성을 증명하십시오. 시험 보기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든 그것이 당신의 위대함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중퇴자였지만 지금은 세계 최고의 동기부여 강사 중 한 명입니다. 그 무엇도 그 사실을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쓰레기통을 뒤져밥을 먹었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존재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제 삶에 아버지가 없었다는 사실도 제가 누구인지를 바꾸지는 못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창조하신 이 모습에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걸렸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분이 저를 만드셨을 때 그 본질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여전히 위대합니다. 솔직히 한번 말해봅시다. 인생에서 늘 원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했던 경험이 있는 분이 얼마나 계십니까? 우리 모두는 때때로 길을 잃고 원치 않는 곳에 가 닿기도 합니다. 저 역시 16살에 노숙자가 되었습니다. 제가 원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영하 15도를 넘나드는 혹독한 겨울의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은 그런 날씨 속에서 노숙을 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버려진 건물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구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악은 아니었습니다. 정말 끔찍했던 것은 제 인생에 아무런 계획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캠핑을 하듯 계획을 세우고 노숙을 했다면 달랐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17살이 되도록 글을 제대로 읽고 쓰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마약을 팔고 차를 훔치고 심지어 사람을 해치는 친구들과 어울리게 될 것이라고 계획한 적도 없습니다. 제 아버지가 마약에 빠져 제 곁을 떠날 것이라고도 삼촌들이 알코올 중독으로 간경화를 앓다 죽어가는 장례식에 가야 할 것이라고도 계획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환경은 제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저 제게 일어난 일일 뿐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처럼 원치 않는 곳에 다다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북극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북극성은 결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그처럼 변하지 않는 무언가와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은 변합니다. 우리 모두 변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이 불안정할 때
올려다보며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는 단단한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제가 발견한 가장 큰 문제는 이것입니다. 대부분의 어른들이 자신이 어디로 가고 싶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원하는 그곳이 어디인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에 빠지고 불행해지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저는 당신을 밀어붙입니다. 저는 당신을 당신이 원하는 곳으로, 당신의 위대함이 있는 곳으로 밀어붙이는 코치입니다. 여러분 안에 위대함이 있다고 느끼십니까? 어떤 분들은 위대함이라는 개념은 믿지만 자기 자신이 위대하다는 사실은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위대합니다. 그리고 위대한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당신이 자신을 평범하다고 느끼면 세상은 당신을 평범하게 대할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위대하다고 믿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세상은 당신을 위대하게 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을 어떻게 대할지 다른 사람이 정하게 두지 마십시오. 당신이 직접 그들에게 알려주십시오.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차가 무엇이든 그 차가 사고로 찌그러졌다고 해서 그 차의 본질이 변할까요? 포르쉐 911이 긁혔다고 해서 더 이상 포르쉐가 아니게 됩니까? 배트맨의 차가 사고를 당했다고 해서 그것이 더 이상 배트모빌이 아니게 될까요? 아닙니다. 수리하면 됩니다.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에게 무슨 일이 있었든 어떤 상처를 입었든 그것은 당신의 위대함을 조금도 손상시키지 못했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만드신 위대한 존재입니다. 당신의 과거가, 당신이 겪은 상처가 당신이라는 존재의 가치를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잠든 거인을 깨우십시오. 당신만의 북극성을 찾아 위대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